대처법 1953년생 이런새 계사생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영상 화면 잘 누르셨습니다. 며칠 전에 이런새 되신 한 분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앉자마자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물처럼 살았어요. 또 엄막히면 돌아가고 낮은 대로, 그리고 남들 다 피할 때는 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요즘은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1953년 계사생의 나음이 정확히 장유수, 즉 긴 흐름의 물이거든요. 이분이 자기 사주를 알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7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몸으로 체득하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 영상은 바로 그 물의 이야기입니다. 53년생 뱀띠 여러분,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아, 내가 왜 요즘 이랬구나 하는 답이 보이실 거예요. 참, 그리고 그 상담 오셨던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나 말고도 다른 53년생 분들도 함께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그분의 그 말씀에 울림 덕에 여러분께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과 태어나신 생년월일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간단한 사주기와 함께 저 천웅이 하늘에 직접 기도 올리겠습니다. 또, 자, 그럼 지금부터 53년생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953년 계산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처음 울음을 터뜨린 그 해의 기운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명리학에서는 이 해에 태어난 분들의 나음을 장수라고 부릅니다. 장유수 풀어서 말하면 질게 흐르는 물이에요. 계곡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폭포가 되고 평야를 만나면 넓게 퍼지면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그런 흐름이죠. 또 여러분의 인생이 딱 그랬습니다. 20대에는 이를 악물고 시작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30대에는 가정을 세우느라, 40대에는 지키느라, 또 50대에는 놓아주느라 그 모든 과정이 장수의 흐름이었어요. 또 멈추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멈추지 못했죠.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흐르는 계수의 기운이 그걸 허락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잠깐 원리를 말씀드리면 계수라는 글자는 천간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밤이 가장 깊어진 자리, 새벽이 오기 직전에 그 고요한 어둠이에요. 또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다음 시작을 준비하는 힘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수를 가진 분들은 말이 많지 않아요. 대신 한번 판단을 내리면 그게 정확합니다. 감정과 이성이 따로 놀지 않고 서로를 보완하면서 작동하는 구조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주변에서 막 떠들고 의견이 분분할 때 여러분은 가만히 듣고만 계시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시면 그게 결론이 되는 경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또 계수의 정제된 판단력이 발현되는 순간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그 장유수도 그긴 흐름의 물이 올해 2026년 병원년에 어떤 물을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 병원년에 나오면 천하수입니다. 하늘의 물, 은하수란 뜻이에요. 장유수가 땅 위를 끊임없이 흐르는 물이라면 천하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이 두 무리 같은 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과 올해의 물이 같은 수의 기운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또 명리학에서 연주의 나음과 세운의 나음이 동일한 오행일 때 이것은 조율과 협상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서로의 파장을 맞춰가는 시기란 뜻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상담하면서 이런 구조를 가진 해를 만난 분들을 꽤 봐왔는데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오래 묵혀둔 감정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또 그동안 괜찮다고 눌러 보았던 서운함, 아쉬움, 후회 같은 것들이 8월 들어서 불쑥 고개를 드는 거예요. 이걸 나이로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늙어서 그런가 보다, 괜히 감상적이 됐나 보다 하고요. 아니,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문제예요도.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같은 주파으로 진동하면 여러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던 감정까지 끌어올리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8월에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그 감정을 밀어내지 않는 거예요.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한번 느껴보시는 겁니다. 눈물이 나면 우세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속으로 인정하세요. 또 그게 이번 달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감정이 올라올 때 몸도 같이 반응합니다. 당 유수의 기운을 가진 분들은 원래 수 기운이 강해서 하체 쪽으로 에너지가 몰리기 쉽습니다. 또 특히 이번 8월처럼 두 개의 수기운이 겹치는 시기에는 무릎이나 발목이 무거워지거나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잠이 얕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건 병이 아니라 기운의 신호예요. 몸이 지금 내면을 정비 중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는 거니 시기에 무리한 일정을 잡지 마시라는 겁니다. 또 특히 8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가 있을 텐데요. 전부 다 참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의 몸에는 쉼표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산책도 좋고 그냥 창밖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 물이 흐르다가 잠시 웅덩이에 고이면 그 안에서 맑아지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또 멈추는 게 아니라 맑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 요즘 딱 이랬는데 하는 분 계시면 댓글로 한번 나눠 주세요.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물줄기를 타고 계신 분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의 흐름이 단순히 감정과 건강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또 사실 제가 더 주목하는 건 8월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지는 현상이에요. 8월에 들어서면 여러분 주변으로 사람이 몰려듭니다. 이게 느닷없는 일이 아니에요. 또 명리학적으로 정확한 근거가 있는 현상입니다. 1953년 계사생, 여러분의 연지는 사화예요. 사유축이 이 세 글자가 하나의 삼업을 이루는데 또 이것을 금국이라고 합니다. 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기운이 움직이는 궤도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 궤도 위에서 올해 병원년의 오화가 어디에 자리 잡느냐? 바로 연살의 위치입니다. 또 연살이라는 건 도화의 기운과 맞닿아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시기라는 뜻이죠. 보통은
이걸 좋게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제가 경험상 느낀 건 좀 달라요. 또 주목을 받는다는 건 양의 칼이거든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찾아오지만 누군가는 여러분의 너그러움을 이용하려고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6월은 이 두 부류가 동시에 나타나는 달이에요. 왜 그런지 원리를 풀어드릴게요. 올해 병원년에서 74세는 태세비신 중태양성이 작용하는 자리입니다. 또 태양성이라는 건 밝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계획이 분산되기 쉽고 주변 일에 휘말리기 쉬우며 또 허무하거나 근거 없는 일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8월 어느 날 오랜만에 연락 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새 뭔가를 부탁받게 됩니다. 도 보증을 서달라, 돈을 좀 빌려 달라. 이 일에 같이 참여하자는 다양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53년생 분들, 여러분은 원래 정이 깊은 분들이에요. 개수의 성향 자체가 남의 사정을 외면하지 못하는 구조거든요. 거절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들어주면 나중에 탈이 나는 이 패턴을 70년 넘게 반복해 오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또 그런데 이번 8월만큼은 그 패턴을 한번 끊어보셔야 해요. 누가 뭘 부탁하든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루만 지나도 감정의 파도가 가라앉으면서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또 이게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에요. 태양성이 작용하는 해에 즉각적인 판단을 피하는 것은 운의 흐름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또 비슷한 나이대 한 분이 작년에 오셔서 하소연을 하셨는데 지인의 부탁을 거절 못해서 목돈이 나간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뒤로 관계가 틀어진 게 더 아프셨대요. 주신 돈은 돌아오지 않고 사이만 멀어지고 돌이켜보면 그때 하루만 더 생각했으면 안 빌려줬을 거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8월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꼭 기억하세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하루 기다려 달라는 말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여러분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뭐 요즘 주변에서 갑자기 연락이 많아지거나 모임에 불려다니는 일이 잦아진 분 계시죠? 그게 바로 연살의 기운이 작동하기 시작한 신호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또 다만 그 안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재물 이야기를 해 볼게요. 8월 재물은 의외의 방향에서 움직입니다. 또 큰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달은 아니에요. 또 대신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돈의 흐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래전에 빌려준 돈의 회수, 보험이나 연금 같은 서류의 재정비, 자녀와의 그만전 관계, 정리 이런 것들이 8월에 매듭지어질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 안 됩니다. 또 태양성의 기운 아래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일이 분산되기만 하지 모이지 않거든요. 8월 초에 통장 정리를 한번 해 보세요. 자동 이체 중에 불필요한 것은 없는지, 놓치고 있는 수입은 없는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점검하신 겁니다.
이게 8월 재물운을 살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또 8월에 큰 투자나 새로운 사업 참여 제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지인을 통해서 오는 제 아내 귀가 솔깃해지실 수 있는데도 이 달에는 절대 새로운 곳에 돈을 넣지 마세요. 태양성이 작용하는 시기에 근거 없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면 금전 손실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지키는 것이 곧 버는 것이다. 또 이 말을 8월 한 달간 마음에 새기고 계시면 됩니다. 공감되시는 분 계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같은 해에 태어난 분들이 얼마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서로 확인하는 것도 힘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 관계와 재물만 조심하면 끝일까요? 사실 이번 8월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지나온 70년이라는 시간이 이번 8월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올해 하반기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처음에 상담 모셨던 그분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또 저처럼 평생물처럼 살아온 사람한테 남은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또 그 질문을 받고 제가 한참 동안 아무 말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그 답이 명확하다는 것 자체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어요. 또 오늘 그 답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1953년 계사생의 나음 장유수, 그리고 2026년 병원년의 나음 천하수, 또 이 둘이 같은 수의 기운이라는 것은 챕터 처음에 말씀드렸죠. 또 근데 제가 아직 안 드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두 물은 같은 수이지만 성질이 달라요. 장유수는 땅을 따라 흐르는 물이에요. 천하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또 땅의 물과 하늘의 물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비가 내려서 강이 되는 겁니다. 또 마른 계곡에 물이 차오르듯이 올해 여러분의 내면에도 새로운 흐름이 채워지고 있어요.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감정의 부활과도 연결됩니다. 그동안 메말랐다고 느꼈던 부분, 이제는 괜찮지하고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올라오는 건 하늘의 물이 땅의 물에 합류하면서 수위를 높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고통이 아닙니다. 이건 채워짐이에요. 그리고 이 채워짐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달이 바로 8월입니다. 또 여기서 제가 오랜 세월 상담하면서 느낀 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마음이 같은 오행이면 평범하게 넘어가는 해라고 보는 분들이 많아요. 또 그런데 제 경험은 좀 다릅니다. 마음이 같다는 건 파장이 겹친다는 뜻이에요. 파장이 겹치면 공명이 일어나거든요. 또 소리 굽새를 하나 치면 옆에 있는 같은 소리 굽새가 저절로 울리잖아요. 그것과 같은 원리예요도 올해는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반응이 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떠올리고, 누군가 여러분의 안부를 묻고, 누군가 오래전 여러분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려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수와 수의 공명이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8월에 구체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물과 가까이 지내세요. 또 이건 미신이 아니라 오행의 원리에 근거한 실천법이에요. 수와 천하수가 공명하는 해에는 수 기운을 의식적으로 가까이 두는 것이 내면의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세요. 가능하시면 하천이나 저수지 근처로 짧은 산책을 해보세요. 또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기운이 정돈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둘째 8월 중에 집 안의 물 공간을 점검하세요.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있지는 않은지, 세탁기 배수구가 막혀 있지는 않은지, 또 물이 새는 집은 재물이 새는 집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수의 기운이 강한 해일수록 물의 흐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새는 곳을 막아주는 것, 이게 풍수의 핵심이에요. 또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생활 공간에서 물이 깨끗하게 흐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이건 좀 개인적인 권유인데요. 또 8월 중에 하루를 잡아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은 과거의 감정이 올라오는 시기입니다도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사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또 웃었던 날도 울었던 날도 전부 여러분이 흘러온 물줄기의 일부입니다. 그걸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도산 곳인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해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같은 시간을 건너온 분들끼리 나누는 이야기가 어떤 약보다 좋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반기를 위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8월은 문이에요. 이 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하반기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신 분은 7월부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경계선을 잘 세우신 분은 하반기에 진짜 귀인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또 돈의 흐름을 정리하신 분은 가을 즈음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소식이 하나 올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8월입니다. 또 아까 그분한테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물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또 물은 원래 갈 곳을 이미 알고 있어요. 다만 흐르는 동안에는 그걸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또 어르신이 지금 모르겠다고 느끼시는 건 아직 흐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멈춘 물만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멈춘 물은 썩어요. 흐르고 계신 것도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 자체가 아직 흐르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또 그리고 올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러분의 흐름에 합류했습니다. 또 혼자가 아니에요. 8월을 지나면 그걸 몸으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53년생 뱀띠 여러분, 여러분이 흘러온 70년의 물줄기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8월이 그 증거를 보여줄 거예요. 또 설명란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나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가 더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1대1 상담 참고로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또 여러분의 물줄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제가 함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그 한 번의 행동이 같은 해에 태어난 다른 분들께도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길이 됩니다. 또 장유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멈추지 마세요.